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권세진 기자가 취재한 여성 정치인, 총선을 앞둔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21대 총선 출마자 윤곽이 지금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네.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 정치인이 좀 안 보인다는 생각은 좀 드실 거예요. 네. 선관위에 이번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 중에 보니까 1월 중순 현재입니다. 전체의 네.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1,몇백 명이 지금 했는데 그 중에 한 13%만 여자고요. 네. 20대 총선에서 이제 결국 당선이 된 사람들이 11%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비례대표는 네. 절반은 다 여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여성 비중은 20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공천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어요. 네. 여성, 신인, 청년 이런 데 가산점이 있고 여성에게 25%를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성 공천은 이제 어느 비중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성 후보들은. 그렇죠. 이 25%는 사실 경선하고 이런 가산점에서 크게 남자들과 경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구 공천할 때 한 30% 정도는 여자 몫으로 좀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광주에서는 30%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여성 공천 비중이 결국은 또 한 10% 정도에 이제 머무르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그 민주당과 한국당은 좀 여성들이 뚫기 어려운 것이 있고 네. 정의당이라던가 전통합진보당 같은 이런 계열들은 좀 여성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여자 정치인 울었죠. 3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 총선 불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분들은 다 이제 소위 거물급 정치인, 네. 다선의 정치인이었는데 예. 그분들도 불출마를 했으니 그렇습니다. 이 중진급이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있죠, 유은혜 부총리 있죠, 박영선 장관, 김현미 장관이 모두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여성 정치인, 그동안 이제 이 여권에서 괜히 많은 것을 해왔던 정치인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불출마를 하니까 좀 휘어잡고 여성들이 이제 많이 받아야 된다던가 여성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서서 얘기할 사람이 사실 네.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에 여성 의원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3선, 4선 이런 의원들 많은데 네. 대부분이 이제 노동계 출신이거나 여성단체 출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을 잘 알기가 좀 힘든 이런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국면에서 막 나서서 수도권 선대위원장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지금 별로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한국당 같은 경우는 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5선에 도전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도 자기 지역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동작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같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선거의 여왕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 총선에서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선대위원장 했죠. 네. 2014년 17대 총선에서 선대위원장 했죠. 전국을 휩쓸면서 이제 표를 몰아오는 이런 역할을 했고요. 20대 때 이제 총선에서 공천은 못 받았지만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좀 바람몰이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인물이 이번 총선에 좀 나타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영입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입을 상황에서. 하면 좋죠. 옛날에 네. 나경원 의원이나 조윤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미녀 법조인 이래가지고 좀 시선을 끄는 게 있었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 한국당에서도 여성 영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수도 있고 워킹맘, 변호사, 운동선수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각계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좀,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항상 감성 영입 이래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영입했는데 이들은 이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결국 비례대표로 있으면서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 선거판에서 이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젊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비례대표로만 나가려고 하는. 저는 그건 정말 네. 나가서 부딪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청와대 전 대변인이죠. 고민정 씨. 예. 고민정 씨가 어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예, 이제 그분이 출마하겠죠. 여성이잖아요. 그럼요. 그나마 제일 그냥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여성입니다. 민주당 네. 중에서는. 네. 근데 이 고민정이라는 분이 이제 총선에 출마한다고 이제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딱 고향이나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제 고민정을 어디 내보낼 것이냐, 네. 뭐 여기도 일산이나 뭐 동작, 뭐 서초 이런 데다 전부 다 이제 여론조사를 돌린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식으로 고민정 그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쵸. 좋아하는 것 같으니 네. 이분은 어디다가 이제 누구랑 붙일까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뭐 고민정 전 대변인을 비롯해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여성 출마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딱 보면은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이분이 이제 전북에서 출마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현직 의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문정복 전 청와대 상임 행정관이 있는데 네. 이분은 뭐 잘 알려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의원의 측근입니다. 예. 그 보좌관을 지내서 시흥에 출마한다는 거예요. 물려받기죠. 지역구 물려받기를 이제 시흥-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지역과 네, 시흥이었습니까? 시흥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시의원도 했고요. 그래서 네. 그것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임혜자 전 선임행정관 이분은 뭐 이제 민주당 당뇨 출신인데 추미애 장관 보좌관도 했고 당에서 많이 뼈가 굵은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영희 전 선임행정관 이분 좀 승무원 출신이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이력인데 네. 4년 전에 무슨 워킹맘 이렇게 영입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로 들어갔다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전진숙 전 행정관 이런 네. 분들 행정관들이 쭉 이제 여성 남성 포함해서 나올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네. 여성 행정관들도 지금 뭐 한 공천을 받아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행정관이란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죠. 네, 높은 자리인데 이제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들이 하도 많이 그렇죠. 총선에 출마하니까 예. 이 행정관이란 자리가 약간 좀 그럼요. 이 네. 이력도 이제 자꾸 이걸 가지고 내미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그 청와대 경력 좀 제발 좀 쓰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딱 생각나는 게 뭐 특정인의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죠. 네, 저희가 뭐 다 잘 알만한 정도의 여성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예. 이해운 의원도 있고. 이해운 의원은 이제 3선이니까 4선에 이제 도전할 수 있고, 여성 정치 신인들을 좀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고민정 전 대변인이나 배현진 이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이 정도가 이제 언론의 주목을 제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명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신인이 있다면 이수진 전 부장판사 민주당에서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분이 그거죠. 저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이제 내부 고발을 했던 분 아닙니까? 네. 이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데려오려고도 했는데 사실 뭐 영입 인재라고 하기는 그렇고 본인이 내가 출마하겠다. 근데 아직 이제 지역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판사다 보니까 뭐 나경원 의원이랑 붙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지역이랑 좀 정가해서 그러기엔 너무 인지도가 좀 차이가 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우리 또 그래도 나경원 의원이 4선까지 했는데 또 정치 신인 그러니까 만약에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동작에서 나경원 의원이랑 붙으면 네. 여성 대 여성이 붙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대 여성이 붙을 만한 지역이 좀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일산에 유은혜 부총리하고 그렇죠. 유현미 장관이 지금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출마 두 군데가 선언했죠.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일산은 뭐 신도시도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 이제 고민정 대변인을 출마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네. 이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죠 김연아 의원. 네. 이분이 워낙 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전문가 아닙니까? 지금 네. 일산 민심이 부동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김연아 의원은 계속 이렇게 다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미 의원이 견제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네, 그렇죠. 예, 이제 뭐 제 지역구에서 뭐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김연아 의원이 있는 지역, 김연아 의원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지역구를 좀 관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대변인은 여기다 붙여서 여성 대결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여성 대결은 아무래도 수원에 여성 검사 대결제. 정미경 예, 의원, 정미경 네. 전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은 이제 그러니까 1승 1패를 했어요. 네. 수원에서 해서. 정미경 지금 최고위원이죠. 자유한국당. 이분도 이제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성 대결이 거의 사실상 하다고 하고요. 네. 나경원 의원, 이수진 전 판사 이분들도 방금 얘기를 했고 아무래도 여성 의원들이 좀 서울에서는 강남 라인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혜훈 의원, 뭐 전현희 의원, 박인숙 의원, 남인순 의원 이런 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에 여성을 좀 내보내면 괜찮지 않느냐. 지금 네. 뭐 서초 의뢰도 지금 여성 현직 의원, 박경미 의원 이런 사람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라인에서 아무래도 좀 여성들 좀 대결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 백혜련 의원이랑 정미경 전 의원이랑 1승 1패라고 했는데 네. 한 5번, 6번 정도 같이 붙어봐요. 우상호 의원이랑 서대문처럼 이성원 전 의원이랑 한 2승 2패 뭐 이 정도는 좀 붙어봐야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면 이제 권 기자 말에 따르면 네.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게 나경원 의원이죠.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에서 당선이 되면 5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회 부의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원내대표 할 때까지는 조금 그런 말이 안 나왔는데 네. 민주평화 지금 우리 국회 20대 국회에 여성 이제 최다선 의원이 추미애 의원이 있고 네. 그 밑에 4선 박영선, 뭐 네. 나경원, 조배숙 의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 뭐 어차피 저분들은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조배숙 의원은 예, 나오겠죠? 조배숙 나오시겠죠. 의원은 이거는 나오고요. 예, 조배숙 의원이랑 저기 나경원 의원이 둘 다 4선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되면 5선이 됩니다. 네. 조배숙 의원은 좀 바라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이번에 네. 뭐 지역구가 전라도다 보니까 네네네. 그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경원 의원은 그동안 이제 원내대표로 너무 바빴기 때문에 좀 네. 얘기하기가 그랬는데 이번에 2월호 저희 월간조선 2월호 그쵸. 인터뷰에서 네.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진 이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싶다. 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 국회 부의장을 맡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럴 수 결국은 있겠군요.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 그 패스트트랙 사태나 그 앞에 나와서 막 이제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걸 다 해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됐는지 네. 이걸 좀 바로잡고 싶다. 그리고 이번에 일단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하겠다. 네. 이 얘기는 결국 5선이면은 국회 부의장입니다. 6선이 그렇죠. 여태까지 했던 6선이면은 의장을 할 수 있고 5선이면은 국회 부의장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 최초의 국회 부의장이 되는 거죠. 네. 한 번도 뭐 한 사례가 없으니까.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안 가고 예. 만약 요번에 6선이 됐으면 그럼 의장이죠. 의장. 예, 아마 그 선거로만 6번 된 사람이 추미애 의원이 아마 그러니까 처음일 겁니다. 예. 지역구에서 6회를 한 그렇죠. 여성 의원이 이제 예. 여기까지 뭐 박근혜 뭐 전 대통령이라든가 비례대표 옛날에 했으니까. 박승천 의원 예. 했는데 이제 지역구에서 자기가 싸워서 이긴 사례가 이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추미애 의원이 육선이 되면 바로 국회의장 집행을 하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뭐 옛날에 법무부 장관을 좀 이제 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여성 다선 의원이 그렇게 좀 이번 민주당에서 좀 주저앉게 된 게 아쉬움도 있고 좀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이 좀 탄생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추미애 의원님이 이 방송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6선이 될 수 있는 순수히 지역구 의원으로만 6선이 될 수 있는 네. 영광을 뿌리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갔는데 지금 뭐 네.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두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네, 칼을 휘둘러서 이제 그렇죠. 빼들고 끝까지 이제 가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이왕 뭐 국회의장 놓치셨으면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 여성 정치인이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사람이나 예. 뭐 막말로 외모적으로 출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네. 나와 이렇게 국회의원 쉽게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딱 이 사람만 예를 들면 그렇지만 저는 네. 고민정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과연 이분이 뭐 일산에 대해서 제가 일산 살거든요. 맞습니다. 일산에 대해서 뭐를 해왔나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여자 정치인들에 대해서 같은 뭐 여성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도 저희 지역구에도 한번 여론조사가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고민정 대변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저기 입장에서는 정당 입장에서는 영입의 외모도 상당히 또 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민심을 잡을 수도 있고 호의를 가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사실 고민정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나운서 출신에 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가 좀 명확치 않은 네. 상태에서 그리고 고향은 이제 고등학교 분당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꽂아 넣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아무데나 돌려막기식으로 네. 뭐 얼굴 알려줬으니까 이런 행태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닙니다.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종패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권 기자가 말씀하신 내용들도 잘 한번 생각해 주셔서 좋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